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축에 대한 강의가 주제가 됩니다. 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바둑 처음 배울 때 이제 단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축 배웁니다. 축도 단수의 일종이에요. 계속 단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배우고요. 기본 전투 기술이 이제 기초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이 처음 배우는 거라 이게 이제 쉬운 줄 아는데 이게 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과정은 쉬운데요. 오늘 그 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수준이 이제 뒤에 가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죠. 이제 화점에서 양역공을 했는데 이제 정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붙이고요. 이렇게 많이 두죠? 최근에 대유행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으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에 이제 흙은요, 이쪽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쪽을 지키든지. 이쪽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게 기본 정석이에요. 근데 붙인 장면에서 백이 이런데 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여기를 막질 않고 끊는 수가 있어요. 끊으면 여기 뚫리면 안 되니까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반발해서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몹니다. 그러면은 이제 흙은 여기를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정석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아주 좋아요. 여기 모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상당한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축이 아닌데도 나갑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끊어서 이었는데 이 축이 돼야 됩니다. 백은. 이 축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게 쑥 나가서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축이 유리해야 돼요. 지금 최 사장님이 축이 되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축이 되나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축은. 축 보는 방법을 처음에 어떻게 배웠나요? 네, 지금 축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축을 보는 방법은 나가면 이쪽으로 한번 치고, 일로 나가면 또 이쪽으로 한번 치게 되죠. 나가면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교대로 막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치면은 이쪽까지 끝까지 오는데, 돌이 아무것도 없으면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서 죽는 거죠. 근데 돌이 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축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냐?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여기로 한번 치고 여기로 한번 쳤죠? 여기로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계속돼요. 이렇게 줄을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줄을 그어봐서 요 장면이 중요합니다. 여기 요 돌하고 부딪히면 안 되고 부딪히지 않고 빠져나가면 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요. 부딪히지 않으면 축이 성립이 되는 거죠. 돌 갖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몰아가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거 부딪히지 않으면 축이 성립된다. 여기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만약 돌이 여기 있으면 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봐서 부딪히면은 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얼핏 보면 축이 안 될 것 같은데 싹 빠져나갑니다. 중앙 화점에다 하나 놓고, 네? 중앙 화점에다 네, 놓고 내려놓고 계산하면 돼. 네, 그렇죠. 이런데요. 이런.
그러니까 화점에서 여기인데 화점에서 여기 똑같은 거죠. 예.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볼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선을 그어서 이제 보는 거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에 배우셨을 건데 이것을 눈으로 읽어야 되죠. 예? 처음에 볼 때 눈으로 예? 실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바둑판에. 예? 그래도 유창혁 도장 나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축이 되나 이렇게 손으로 거 보면 이거 곤란하죠. 근데 처음이 그 100으로 축을 보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흑기로 한 번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예, 흑은 이제 몰리는 입장인데 흑도 나가기 전에 봐야죠. 그러니까 단수 찾는데 나가기 전에 봐야 됩니다. 이게 좀 돌이 좀 헷갈리게 넣어 있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한번 실제 몰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조금 바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몰아서요. 왼쪽으로 한번 몰고 오른쪽으로 한번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처음 초보자 때 이 축을 배우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야, 이런 방법이 있었나 하고 이제 감탄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어요. 이 장면에서 요돌하고 요돌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높이 있을 때는 나가면서 이 돌이 단수가 돼서 축을 계속 몰 수가 없는 거죠. 때리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요. 요돌하고 부딪히질 않아서 무난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여기 화점에 돌이 있으면 단수 칠 때 나와서 이 단수가 돼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이 선을 눈으로 선을 잘 거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모양이었죠. 처음 몰 때 백도 여기 돌을 잘 보고 몰아야 되고요. 흑도 나갈 때는 잘 보고 나가야 됩니다. 분당 도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비명소리가 들려요. 가서 보면 축을 여기까지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 이제 사고가 가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몰 때는 이 돌을 잘 살피고 몰아야 된다. 가장 기초지만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높이 있을 때는 선을 그어보면 여기 딱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이 돌도 여기 있으면 역시 나가서 부딪혀서 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기보가 2개 있고요. 마지막에 그 중반 전투의 맥으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2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을 잘 아시고 기본을 보시겠어요? 전 그리고요. 이번 5월 5일 날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제 5월 6일 날 최규영 사범이 목요일 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목요일 날 시간이 있는 분은 그날 나와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시는 바둑은 알파고가 둔 바둑인데요. 알파가 둔 바둑인데 이제 축이 이제 나와요. 이제 이렇게 두고 보통 이렇게 높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3선하고 4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이렇게 뒀어요. 요거는 이제 봐도 이전 이론으로는 너무 돌들이 낮게 깔려 있어서 큰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바둑 이론으로는 좀 이 기존 이론으로는 좀 좋지 않은 감각이다 그렇게 되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사범한테 4승 1패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세계 인류 기사들하고 60판을 뒀습니다. 60판을 뒀는데 한 판도 안 졌어요. 그 중에 한 판입니다. 그 중에 한 판인데 알파가 흑인데요. 이게 이세돌을 이겼는데 이렇게 둬요. 이게 감각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여기 하나 두고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히니까 여기 또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 의미는 다음에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히겠다는 뜻은 이 끊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끊은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 축으로 잡혀서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을 돌보면 이쪽이 축으로 잡혀요. 이렇게 때리면 네, 이렇게 축으로 잡힙니다. 이 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젖힌수에 대해서 끊으면요. 젖혔는데 끊으면 늘어가지고 이쪽 축하고 여기 단수 치고 이쪽 축이 맞복입니다. 그래서 끊는 수는 악수예요. 끊는 순간에 올랐으면 둘 중에 하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못 끊어요. 그러니까 붙인 수는 젖히면 다음에 같이 젖히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둬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끊으면 요즘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역시 이쪽 축하고 여기 끊는 게 맞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제 입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공격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하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그쪽을 안 받고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백이 버틴 수입니다. 공격해봐라 이거죠. 흑도 이렇게 띄었어요. 크게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여기를 두니까 이제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은 이제 보통 이제 두어가는 진행이고요. 이제 이렇게 두면 넘겠다는 거죠. 이 다음 수가요. 이 돌도 약하고 이 돌도 약한데 백이 알파고인데요. 놀라운 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뒀어요. 생각하기 어려운 수죠.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거죠. 굉장히 약한데요.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흥분을 하죠. 흥분 상태에 빠지는데 보통 이쪽 돌을 공격하려면 뭐 날일자 정도. 이쪽 돌을 공격하려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어느 공격이든지 상당히 이제 통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공격을 하면 이거를 제압을 했을 때 같이 제압을 하면 이 집보다는 이 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공격이 안 되면 흑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흑도 이쪽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이제 두게 되는데요. 흑의 공격수는 이렇게 이제 넓게 했어요. 이쪽 공격을 해서 잡더라도 여기 있어야 이만하면 여기하고 비슷하다. 이제 다음 수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웬만하면 둘 수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을 일단 수습해야 됩니다. 이쪽이 들어가면 너무 크죠. 박스형으로 엄청 큽니다. 이쪽 집이 상대가 안 되죠. 백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수습 방법이 많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붙이고 끊는 수요. 붙이고 끊으면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해요. 이렇게 이어서요. 이제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것은 이쪽에 하나 툭 지켜놓으면 너무 커요. 시각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기 붙이고 끊는 게 양쪽이 약할 때는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쪽은 안정이 잘 됐는데 너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붙이고 끊는 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수는 뭐 이쪽을 돌보려면 이제 자꾸 도망가야죠. 도망가면 잡히진 않는데 상당히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자꾸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쪽이 어떻게든지 자꾸 이제 탈출하는데 이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생겨요. 여기가 움직이면 이런데 돌이 있을 때는 이 돌하고 대등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백의 이제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고가 어떻게 뒀냐? 여기를 딱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 참 좋아합니다. 특히 수습할 때는 붙여요. 그래서 저희 도장에 우리 그 회원분도 붙이는 수를 많이 쓰세요. 근데 아무 데서나 붙이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 붙여야 되는데요.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얌전하게 이렇게 두면은 이제 가장 견실한 응수가 됩니다. 뭔가 박력이 없어요. 박력이 없어서 젖혔습니다. 붙이면 젖혀야죠. 같이 젖혔어요. 이 이후 과정을 한번 보시죠.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이제 이쪽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어뒀어요. 이쪽은 아주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점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 한 점이 잡힙니까? 축이 되느냐죠, 결국. 축이 됩니까? 축이 안 되죠. 네.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딪히잖아요. 여기 돌이 있어서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돌이 축 몰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 그랬죠. 실제 몰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로 치고 여기로 치는 거죠. 이 돌이 없으면은 이제 편안하게 잡는데 여기서 축이 안 돼요. 여기 두면 단수 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돌이 부딪히니까 나오면서 단수가 되거든요.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일단 축이 성립이 안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백이 놀랄만한 수를 뒀어요. 어디를 뒀느냐? 여기를 띄웠어요. 이거 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켜야 되고 이거 다 일로 연결해 버려요. 여기 띄웠어요. 안 막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알파고의 수일기가 대단한 겁니다. 여기 두고 축이 안 됐죠. 축이 안 됐는데 다음에 이렇게 쳤어요. 어떻습니까? 아, 이거 곤란해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로 경찰서로 갈래? 파출소로 갈래? 이거 죽일래요? 이거 죽일래? 이거 살려야죠. 이거 큽니다.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걸 빵 때려. 그야말로 빵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빵 때리면 이게 뭐 다 사통고 달래서 흙이 엄청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이 끼우는 수를 당해서 져버렸어요. 실전에 이렇게 두고 끼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고요. 이제 압니다. 상대편도 세계 정상급 고수라
알아요.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몰려서 여기 빵트림 나간다는 거 알죠? 네, 그 장면 다시 보시면 상당히 절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기운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때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못 받고 이렇게 뒀는데 뚫려서 이 바둑은 흙이 졌어요. 신나게 공격하다가 뭐 여기 다 뚫려갔고요. 이런 충머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묘수죠. 어렵습니다. 묘수인데 이 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미리 이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제 기본은 이전에 신지서 사범하고 박정환 사범이 둔 바둑이에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이때는 신지서 사범이 박정환 사범한테 상대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판 두면 한 2판 이기고 한 8판 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박정환 사범이 이세돌 사범을 이제 제치고 이제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때 둔바둑인데 신지서 사범이 아직은 최고 인류 고수 대열에 못 들어갔는데 굉장한 묘수를 뒀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요. 한번 기본을 보시죠. 점에 두고요. 그쳤습니다. 그치면 보통 갈라치고요. 갈라쳐서 이제 이렇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2칸 벌리면 이수가 좋다고 그랬죠. 이도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깨 짚고 이렇게 눌러도 굉장히 두터워지고요. 근거를 뺏으려면 이 선에 치중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집도 뺏고 이쪽도 좋아지고요. 실리도 조금 벌면서요. 이런 공격법이 있어서 2칸을 벌리면 요길 당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칸을 두는 건데요. 3칸을 둬서 이제 받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지키면은 아주 좋은 모양으로 안정이 됩니다. 2칸 벌린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서 손을 뺐어요. 들어가는 수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돌이 좀 안정이 되면 3, 3에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여기를 두면 이쪽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리타 달린 장면에서 이제 요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를 걸쳤습니다. 치중, 침입하는 맛을 노리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협공을 해서 이 정석형은 지금 워낙 많이 쓰여져서요. 제가 이제 국민정석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익구 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익구 이렇게 뒀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알파고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둬요. 최근에는 이수가 대세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이전에도 이 응수는 있었는데 좀 맛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수를 안 뒀는데 요즘은 알파고가 이수를 계속 두니까 프로들도 이수를 애용합니다. 이수하고 차이점은요. 이수는 여기 넘자는 게 뒷맛이 좀 나빠요. 넘자고 하는데 못 넘겨주겠다 빠지면 이런 공격을 거꾸로 당합니다. 백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자고 할 때 이수는 이렇게 젖혀야 됩니다. 그 일선에서 이걸 그냥 넣느냐 젖히느냐 바둑이 한두 급 차이가 나요. 이 젖히는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쏙 넘어가요. 넘는 수를 보기 때문에 넘자고 할 때는 젖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젖혀도요. 이 수가 좋은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호구를 쳐두면 이쪽을 두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젖혀서 이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넘는 수부터 이쪽을 파괴하는 이런 뒷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렇게 두는 수는 이으면 이쪽 뒷맛이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이요. 근데 이 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밀었을 때는요. 밀었을 때는 여기 이어 있는 것만 못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끊으면 여기 젖히면 죽으니까 여기를 둬야죠. 그럼 석점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때는 알파고가 나오기 훨씬 전 바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있는 게 대세죠. 보통 입구 둡니다. 네. 입구 뒀는데요. 다음에 여기 띄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워갔어요. 다음에 여기 두면은 상당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어요. 이제 여기를 두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가 또 있어서 이쪽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었어요. 미는 수는 이쪽을 굉장히 키워가는 좋은 자리죠. 그래서 갈라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도 아직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뒀습니다. 이 수는 이제 이런 뜻이죠. 여기 지키는 수가 좋은데 이제 두 칸을 벌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두면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달려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돌도 아주 약해서 여기 이제 다가오면 상당히 공격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는 게 크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이제 고수의 바둑으로 빈틈없이 두어 가는 겁니다. 네,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이전에 일본의 다카카 구단 고천격이라고 한자를 쓰는데요. 그분은 그 좌우명이 바둑둘대 좌우명이 유수부쟁선이라고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빈칸이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사실은 한자가 자신이 없어서 못 쓰는데요. 네, 유수부쟁선,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이거 좋은 얘기죠. 이분은 주특기가 이게 한 칸 띄고 모자 씌우고 이게 주특기예요. 한 칸씩 돼요, 한 칸씩. 그러고도 상당히 훌륭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분의 바둑을 뭐 평명류라고 일본 사람들 이거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렇게 유수부쟁선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돌이 갈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중반에 이제 모자를 씌웠어요. 이 돌을 강하게 공격하겠다. 박정한 사범이 흑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벌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혔어요. 여기 돌이 있어서 여기가 다 집이 되면 여기도 상당히 통통하죠. 이 밭잔자 째는 거는 나가봐야 별로 탈출이 안 됩니다. 굉장히 두터워서요. 밀어야 호구고요. 이쪽은 탈출이 안 돼요. 이제 이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뒀어요. 이 수는 좀 두기는 거북한 수예요. 왜 그러냐면 올라서니까 여기 집이 상당히 크게 굳어지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백돌이 약하니까 근거 마련하려고 둔 수입니다. 보통 두기 힘든 수인데요. 다음 한 수가 백이 좋은 묘수예요. 제가 이 바둑을 그때 봤는데 여기를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죠. 신지사 사범이 지금 2000년생이죠? 2000년생. 지금 우리 나이로 22 됐나요?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얘기입니다. 여기 갖다 붙여서 제가 아주 감탄했어요. 이 수가 왜 좋으냐?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여기 젖히면 쏙 들어가요. 여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으면 이렇게 해서요. 이거 다 죽어버려요. 이거 먹다가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일로 두면은 늘어서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보태준 게 돼요. 날카로운 수죠. 입구자 선수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수예요. 할 수 없이 얌전히 이었고요.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보통 두기 힘든 수인데 여기 붙여줘서요. 아주 멋지게 설었어요. 완성입니다. 집도 제법 짭짤하게 수습을 아주 잘했어요. 흙이 좀 초조해졌어요. 이쪽을 좀 키워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집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걸로는 지금 이 바둑이 유리하지 못합니다. 박정환 사범도 상당한 고수 아닙니까? 한 칸이라도 더 키우려고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는 쉽게 못 두는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늘면은 아까 입구자 한 거보다는 집 모양이 한 줄 더 커요. 이 한 줄 차이가 프로 세계에서는 큰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붙이는 수도 아주 범상한 수는 아닙니다. 생각하기 힘든 수죠. 문제는 젖혔을 때 단점이 있다는 건데 지금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몰면은요, 나가서. 일로 몰면 여기 잡히니까 안 되고요. 일로 몰아야 되는데 이 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까 줄을 거보라고 그랬죠? 나가면 일로 치고 일로 치는데 일로 치는 건 지장이 없어요. 백돌로 가니까. 근데 일로 치는 게 이렇게 쭉 나가면 이게 부딪혀 버리죠. 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사범도 붙일 때는 이 축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붙인 거죠.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집이. 그래서 여기서 수습이 잘 됐는데 상당히 만회를 할 것 같아요. 이 다음 한번 보세요. 이 다음에 여기를 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이면 이제 이렇게 넣는 건 너무 약하니까 이제 젖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끊는 맥은 있어요. 막 끊으면 이제 이렇게 쳐서 단수 치고 이제 이쪽 때리면 이렇게 이어서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점은 먹어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미는 데까지 들어서요. 이거 둘레에서 한 10집 잡아먹었는데 너무 두터워졌죠. 그래서 오히려 한 10집 만들었는데 손해입니다. 수는 나는데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붙였을 때는 이제 막 끊으면 뭐 잡아서 이거 한 점은 먹어봐야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젖힌 건데 여기서 보세요. 이때 젖혔어요. 축이 안 되는데. 그리고 단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었어요. 이렇게 둘 예정이었죠. 그 다음에 몰았어요. 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이 여기 부딪혀서 안 되잖아요. 박정환 사범은 이 축을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수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알파고가 세계 정상급 기사하고 멋진 축머리를 보여줬죠. 그래서 졸제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여기서 신지선 사범이 멋진 축머리를 뒀어요. 어디 뒀을까요? OM. 네? OM?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네? 네, 여기요. 제 사장님, 이 장면은 신지선 사범하고 동격입니다. 이수가 박정환 사범이 깜빡한 거죠. 생각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으면은 물론 보죠. 165수인데 여기를 딱 끊었어요. 제가 이 바둑을 봤는데 여기를 딱 끊은 순간에 야, 신진서 사범이 지금은 박정환 사범한테 눌려서 2승 8패를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박정환 사범이 상당히 시달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때요. 이 뜻이 뭐냐? 이걸 때리면 축이 성립이 됩니다. 이 돌 때문에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돼서요. 보통 때는 안 되는데 여기 돌이 있어서요. 절묘하죠. 이렇게 돼서요. 여기 돌이 하나 있어서 이 돌이 없을 때는 전혀 축이 안 되는데 잡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끊으니까 이걸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걸 빵 때립니다. 이것도 진짜 빵입니다. 빵 때리는 거예요. 조남철 선생님이 이제 빵 때림이라고, 빵 때리면 30집이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바둑 개론에 써놓으셨는데, 이건 30집이 훨씬 넘죠. 요즘은 빵 따냄이라고 이제 많이 쓰죠. 조 선생님은 빵 때림이라고. 시원하죠. 이 바둑 쳤어요, 그게. 이 뒤로 열심히 도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선사범이 열판두만 한 2승 8패 하는데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축머리를 유도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비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거기서요. 네. 지금 그 빵 때림 했잖아요. 네. 그 위에서 했을 때 흙이 4에 5로 갖다 치면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 치면 그냥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그 귀가 살 것 같은데? 어깨가 살아도 너무 손해가 커요. 이거는 엄청나서. 이쪽은 원래 흙집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자리라 크기 벌어들인 것보다는 훨씬 손해. 이게 그냥 죽고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는 과정도 아주 험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셔서 사는 과정 한번 살펴보죠. 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고 자체내서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막는 게 좋습니다. 받으면 이제 사는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툭 띕니다. 이렇게 두면 이 한 점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을 갖추게 되죠. 아직 못 살았어요. 붙인다든지 날일자 달리면 패입니다. 이 자체는. 물론 이제 이쪽에 나가는 맛 등등이 있어서 바로 잡으러 가지는 않아도 상당히 시달린 결과가 되죠. 이쪽 집도 엄청나게 커졌죠. 여기 불어난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빵 따냄 한순간에는 바둑은 이미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저랑 두면은 혹시 역전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준호 사원도 상당히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알파고 바둑을 보여드리고 이 바둑을 좀 보여드렸는데 축머리 이용하는 이런 수가 정말 날카롭죠. 이 끊는 수요. 아까 알파고가 둔 축머리하고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 과정이 훨씬 놀라워요. 준비를 여기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뛰어난 축머리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 프로 정상급 대국에서 나온 멋진 축머리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후세에도 많이 전달됩니다. 근데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래서 신선사범 요즘 별명이 신공지능이라고요. 인공지능 대신 신공지능이라고. 이번에 그 농심배에서 커제하고 뒀잖아요. 커제한테 통쾌하게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 중국 내치든 그 바둑 팬들이 신선사범이 두는 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AI를 딱 보니까 똑같이 둔다 이거예요. 그럼 신선사범이 컨닝한 거 아니냐? AI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중국 바둑 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신선사범이 AI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그쪽엔 뛰어납니다. 어느 기사보다도요. 그래서 별명이 신공지능이에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소개했는데 아니 저번에 신재산한테 듣더라고. 신재산 당신 말이야 누구를 지혜 존경하냐 그랬더니 아이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이 말이야 인공지능을 제일 존경하냐.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어버이날 곧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자기가 최고란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잖아요. 옛날에 그 신선 사범은 이제 겸손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소를 사범은 중국 기사랑 결승을 두는데 신문 기자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허약한 대답을 하냐? 그랬는데 질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대답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역시 승부사라 네,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신이 없냐? 질 자신이 없다. 아재 개그 같은데요. 제가 많이 쓰는 아재 개그인데 그 세 번째 페이지 보시겠어요? 그 충머리 이용 방법인데 그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강의가 있습니다. 이 형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반 정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형태는 이제 생긴 과정이 이제 이런 모양에서요. 보통 이제 여기 돌이 있으면 이 수를 많이 씁니다. 이 붙이는 수를요. 요게 이제 들어가도 이렇게 씌워도 잘 안 잡혀요. 요게요. 들어가도 잘 안 잡힙니다. 여길 두고 이렇게 이으면 막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게 붙여서 잘 안 잡혀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늘어두는데 젖히는 수가 있고 단점이 있어서 이제 찍혀야 되고요. 너무 알뜰하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입구자로 강하게 포위를 해도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참 많이 생기죠. 바둑 두실 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 잡히지는 않는데 이쪽을 받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곶마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구자 씌워도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곶마로 추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은 잡히지는 않아도 곶마가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상당히 그 고수의 수법이에요. 고수들이 많이 쓰는 수입니다. 붙여서 이렇게 젖히면 같이 젖혀요. 오늘 축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걸 끊으면 여기 끊어서 모는 거랑 이 축이랑 맞보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걸 노리고 젖히는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밀면 됩니다. 미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 끄는 쪽으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면은 이제 잡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는 수가 이제 고수의 수법이라는 것은 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집은 허락했지만 이쪽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 커진 거를 감안하면 이 정도 집은 별로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는 들어가면 곶마가 됐는데 곶마도 없죠. 그래서 이제 고수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붙이면은 젖히는 수가 이제 많이 쓰는 수인데 중앙이 두터워져서 여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반발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끊고 넣은 다음에 그쪽으로 밀어서 이제 보통은 늘고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지금 설명드린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백이 여기서 일로 뒀어요. 일로 두는 수는 여기 뚫는 거랑 막는 게 맞보기거든요. 그러니까 변칙수예요. 근데 막상 당하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으면 이거 죽는데? 2점 죽는데요? 요석이죠? 근데 이것은 잡아도 백이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고요. 이렇게 장문을 이제 칩니다. 이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2점 요석은 잡았지만 이렇게 젖히면 이쪽이 다 무너져서 이건 백이 오히려 망한 겁니다. 다음에 매겨치면 때리지도 못해요. 매겨치면 이 넉점 또 죽여야 돼요. 때리면 이게 공격을 해서 어디서 서발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결과가 되죠. 그래서 정석과정, 중반정석이라고 하는데 정석과정을 다시 보시면 붙이는 수가 상당히 고급수인데 이렇게 둬서요. 끊으면 늘고요. 끄는 쪽으로 미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둬서 이제 늘고서 두텁게 세력을 쌓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둔 거죠. 이 수는 여기 뚫는 거 잡는 걸 맛보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여기는 뚫릴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서 얼핏 보면은 요석을 잡아서 백이 좋은 것 같아도 아까 들는 이 장문수 때문에요. 이렇게 딱 붙이면 이 2점을 잡고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중반정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협공한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 치고 이렇게 장문으로 처리해도 훌륭합니다. 백이가 안 좋아요. 망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더 좋은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이 돌을 활용해서 한번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수를 치고 장문만 쳐도 훌륭해요. 이거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데 이걸로도 훌륭한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수인데? 나가면 어떡하려고? 축이 되나? 얘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있어서 축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축이 됩니다. 이렇게 두고요. 축이 안 될 것 같은 건 여기 나올 때 이게 단수가 돼서요. 나올 때 돌이 붙여서 단수가 되면 축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끊어요. 나가야 되고요. 일로 둡니다. 그럼 또 나가야 되고요. 일로 두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뭐 나가봐야 소용없는데 하여튼 내친 걸음에 끝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나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면 이어야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축이 몰려요. 일로 열심히 몰렸다가 다시 저쪽으로 또 몰려서요. 이게 이제 회돌이 축이라는 거죠. 휙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아슬아슬하지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로 몰렸다가 절로 몰리는 걸 회돌이치기라 해요. 바둑에 상당한 묘수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이 있을 때는 아까처럼 장문으로 둬서 충분한 거고요. 여기 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흙이 있는 경우에는 축을 몰 수 있다. 나가서 이렇게요.
요 장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요 때리면 몰아서 축인데 나가겠죠. 그때 요렇게 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돌이 있어서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면 쑥 나가서 안 되죠. 일로 치면 단수가 돼서 안 되고요. 단수가 두 군데 몰려서요. 돌이 여기 절묘하게 있어서 그래서 몰면 일로 나가봐야 소용없고 저쪽으로 죽고요. 그러니까 이런 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형태는 이 중앙에 이게 축머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고민이에요. 여기를 두면 이 두 점이 잡히죠. 요석이 잡혀서 백이 망합니다. 그런데 백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끊으면 일로 축은 안 되는데 일로 몰아버려요. 네, 일로 몰아버립니다. 예, 일로 몰면 이거 뭐 나가봐야 이거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 뒀을 때는 뭐 이 축은 안 되지만 여기로 몰아서 일로 축이니까 이제 도망가면 이어서 이거는 흙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사통오달 다 죽어갔고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여기 정말 놀랄 만한 축머리가 있어요. 이것도 역대급 축머리입니다. 어딜까요?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요. 네? 야, 이 수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수 의미는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죠. 이렇게 두면은 이 도망간 다음에 여기 끊는 거 여기 끊는 게 맛보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점을 살려야죠. 그러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축이었는데 지금 이 교환이 있어서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요. 나갈 때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 교환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치면은 나가면서 단수가 돼서 이 교환이 없으면 그냥 단수도 잡히는데 미리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안 돼서 되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당히 그 어려운 묘수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수는 굉장한 묘수죠.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고수들이 바둑 두다가 우리 바둑 역사가 이제 수천 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이게 실전에 나온 형태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좀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좀 어렵지만 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축을 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은 다음에도 제가 한번 축머리에 관련된 거를 다 한 번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축인데 백동 귀실리 좀 차지하고 이제 축으로 잡혀서 이쪽은 아주 좋아졌는데요. 축머리 이용이라는 게 있죠. 축머리 이용을 하고 싶어요. 이 축이 빠져나가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흙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죠. 이쪽이요. 불안합니다. 이 축은 굉장히 큰 곳인데요. 만약 때려내면 굉장히 두터워서 이게 다 집으로 굳어집니다. 굉장히 큰데 축머리를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은 짧지만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내면은 시원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꺼부려서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데 자꾸 막으면
상당히 막강하게 두텁지만 이 돌도 상당히 두텁게 돼서 여기 상당히 빛을 잃습니다. 흙 모양이 그렇게 큰 집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축머리로는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머리를 둘러싼 이제 수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축이 처음 봐도 기초 배울 때 단수 다음에 배우는 거라 쉬운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축머리 응수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때리면 이쪽에 막는 선수가 너무 아파요. 이쪽이 다 무너지죠.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 괜찮다고 네? 잡힌다는 얘기죠? 수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축의 기본은 이쪽 두고 이쪽 둬서 이제 줄을 거보라고 했는데 이게 부딪힙니다. 네? 나가면 단수 치는데 이렇게 쭉 가면 이거 부딪혀요. 부딪히면 축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이 있으면 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급 되시는 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를 많이 봐야 돼요. 몰아보겠습니다. 축이 성립이 됩니다.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여기서 이제 수일기를 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고 돌이 이 돌하고 부딪히는데 어떻습니까? 백이 잡혔죠? 이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으면 단수 쳐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 때 하나 받아도 나가는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 5, 6급 되시는 분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예측을 하냐.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서 교수님은 어떻게 금방 봤을까요? 이 과정을 눈으로 수일기를 했다는 얘기죠. 받아도 나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수를 읽은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저희 한 4단 이상 되시는 분은 읽을 수가 있어요. 최기한 선생님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받아서 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좀 느시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받으면은 훨씬 이득이거든요. 하나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해소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막는 힘이 없어요. 아까보다요. 그런데 이제 실전은 이게 아물아물해요.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거 자칫하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네? 저쪽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은 여기 나가서 이렇게 잡혔어요. 치기 안 되는 줄 알고 나갔더니.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 수일기는 못하면은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면이 중요합니다. 이 수일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때려내면은 뭐 알기 쉽습니다. 네? 뒷맛이 개운하고요. 그렇지만 이걸로는 조금 불만이에요. 조금 능률적으로 이 축을 방지하고 싶은데 이렇게 둬도 되죠? 요 때린 거보다 이게 좀 낫습니다. 이렇게 둬도 돼요. 이거 나갈 수 없죠? 여기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 이런데 둬도 나가는 수가 축으로 여전히 성립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생각을 밟다 보면은 뭐 이런 데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때려서 된 거랑 여기 있는 거는 이쪽 모양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이렇게 돼도 이렇게 둬도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충몰의 이용을 상당히 강렬한 건 당했지만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깨끗이 때려내지 말고 이렇게 좀 능률적으로 두는 착상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숙제가 하나 남아요. 이 숙제가 뭐냐? 이 숙제 하기 싫죠. 네? 학교 다닐 때 숙제 지겹습니다. 무슨 숙제가 남냐? 아직도 충머리를 여기 좀 깔짝대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둬서 충머리가 되면 이거 때려내면 여기 뚫리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흙한테는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받아도 나가는 축은 이제 잡힐 것 같아요. 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귀찮게 자꾸 귀찮게. 그래서 이렇게 능률적으로 두는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좋은데 나중에 측머리를 이용하는 뒷맛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은 여기서 측머리 한번 써먹고 이 돌이 안정이 된다면 또 한 번 더 여기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게 능률적인 겁니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아까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죠. 받아도 축이 성립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때려내면 막히는 게 너무 통렬해서 이런 정도. 여기도도 돼요. 네, 여기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능률적으로 축머리에 이제 대응을 하면 흙이 때린 것보다는 훨씬 능률적으로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의 기본은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을 그어봐서 보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축머리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축을 해소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능률 있게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률 있게 해소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축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걸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거저거 다 생각하기 귀찮으면 때려내시면 돼요. 때려내도 70점 드립니다. 70점. 이렇게 두면은 한 90점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이용을 축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빵 때리는 30집 안 된다고 해서 전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전 선생님이 바둑 개론이라는 책을 이제 수십 년 전에 냈는데요. 이전에 그 책 보고 배우신 분이 많습니다. 당시 책이 없어서요. 위기 개론이라고 했죠. 거기 빵 때리면 30집이다. 근데 30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탈출이 되면은 30집 가치가 있습니다. 탈출이 돼서 이런 전투가 되면 이쪽도 약해지고요. 30집 가치가 있어요. 때려내면 여기는 2집 만들었지만 여기가 다 집되고요. 엄청나게 두텁죠. 이런 경우는 가치가 30집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하여튼 충머리 중국 되시는 분이 골치 아프면 이렇게 때려내세요. 70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머리 활용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실전에 나온 충머리 활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를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좀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형태는 자상기 쪽에 백이 끊었는데요. 그거를 축으로 몰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제가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둑은 이세돌 사범하고
이제 홍장식 4단이라고요. 이게 2004년에 돈바둑이라서요.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 둘이 돈바둑인데 이스라엘 사범이 흑입니다. 백이 여기 끊었어요. 축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있어서. 이게 단수 쳐도 그냥 툭 부딪혀서 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부딪히고요. 이쪽도 부딪혀요. 그런데 이걸 왜 끊었을까요? 축이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축머리 이런 게 되면은 저 끊는 수가 안 됩니다. 이쪽 하나 더 둬도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몇 집짜리입니까? 알수 한번 쉬어보죠. 이게 이제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이게 죽으면 백이 전부 죽습니다. 5개, 15, 20, 28개. 28개니까 알수만 해도 쉬운 6집이고요. 공백까지 전부 합치면은 뭐 거의 한 70집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큰 거죠. 요거 잡히는 게 70집 정도는 된다. 이스라엘 사범이 어릴 때 둔 겁니다. 6단 때니까요. 이스라엘 사범의 천재성을 한번 보시죠. 축이 안 되는데 몰았어요. 이제 나가죠. 네? 보통 뭔 다음에 이으면 그 현저 희생하고 이게 벌리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몰았어요. 악수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확실한 그 흑의 의도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축머리를 이쪽에 통렬한 걸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몰면은 안 돼요. 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몰아놓고 여기를 끼웠어요. 벌써 좀 불안합니다. 죽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회돌이 치고요. 어차피 이쪽은 이제 변화를 해볼 거니까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죠? 나오고요. 왼쪽 한번 치고 오른쪽 한번 치고 치기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쪽 한번 치고 나가면 이쪽 한번 치고. 근데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회돌이가 되니까 이게 나오면 여기 치는데 보통 왼쪽 한번 치고 오른쪽을 쳐야 되는데 이게 호구짜리라 못 치죠. 그런데 아까 그 실전 기부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으면은 이게 너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돌이를 당하는 순간에는 축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띄워놓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띄워놓는데 이 띄우는 수를 둔 거죠. 괜히 이렇게 받아도 회돌이 당하면 축이 성립이 돼요. 사실 날카롭죠. 네? 근데 프로라면은 그 정도 수는 봅니다. 백도 같은 프로니까 이렇게 비켰어요. 비키면은 축이 잘 안 돼요. 이게요.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세를 사범이 근데 실전에 끼어서 넣으니까 축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보시죠. 이렇게 뒀어요. 축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이 바둑을 둔 두 프로 기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세를 사범이 이렇게 축을 계속 몰았을까요? 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로 두면 나가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나가서 다음 수가 없습니다. 단수도 나가서요. 일로 둬도 이렇게 해서 이쪽 축이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단수 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전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슬 사범이 이때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그게 아니에요. 이슬 사범 생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몰고요. 이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크기가 70집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축 몰면서 생긴 이 폐석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계산이 안 되죠. 이거 70집 손해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조난철 선생님의 그 빵 때리면 30집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30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축을 몰면은 한 번 잘못 몰 때마다 7집씩 손해라고 뭐 그런 설이 있는데 그 설대로 따지자면 뭐 흙이 굉장히 손해죠.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돌들이 아직 완벽하게 죽질 않았어요. 가령 이런 데를 이어두면은 이쪽도 아주 좋아지죠. 뭐 자꾸 두면 좋아지겠지만 한 번 더 지키면 이게 별로 축 몰아서 손해본 게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겁니다. 물론 100은 이쪽에 하나 뭐 끊어두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뒀는데 이 바둑은 흙이 불계승으로 끝났어요. 이 돌들이 아직도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런데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이렇게 두니까 통째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슬 사원이 또 전투를 또 얼마나 잘합니까? 불계승으로. 이런 축머리 이용하는 바둑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진기한 형태는 자료가 쭉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세돌 사범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어요. 상상 못하는 수일기 아닙니까? 축을 몰아나가서 이쪽을 잡아보겠어요. 아까 70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잡으면 여기도 두터워져서 훨씬 더 되죠. 한 80집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양을 봐도 이제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요, 규모가 이쪽보다 못하지 않죠? 흙은 이쪽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불계승을 한 바둑입니다. 이세돌 사범의 기발한 착상도 여기서 볼만한데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이세돌 사범 어릴 때인데 이세돌 사범이 승부사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요. 처음에 끊었잖아요. 끊었을 때 이 끼우는 수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단수를 쳤어요. 여기서 끼우면 나가고 그다음에 치면은 이쪽도 악수라 백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돌 사범이 여기 3개까지 여기까지 3개 쳐놓고 끼웠어요. 이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크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승부사예요. 상대편이 이렇게 도망칠 수 없게 잔뜩 키워놓고 나서 딱 끼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기야 뭐 프로들도 잘 못하는 수익기라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밤낮 짜장면만 먹습니까? 중국 요리 좋은 것도 좀 먹는 거죠. 이세돌 사범의 이 끼운수 좀 아깝습니다. 그때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먼저 끼워놓고 몰면은 이쪽도 엄청난 악수라
아 그래? 좀 손해봤지만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단수도 되고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이쪽도 약하죠. 3개까지 몰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100을 잡은 홍장식 사단이 그때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런 바둑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부사예요. 조금 일찍 은퇴한 게 아깝습니다. 어쨌든 멋진 이런 걸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번째 페이지 보시겠어요? 중반 전투의 맥인데요. 축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 흑세모로 둔 장면이라 흑의 다음 응수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강의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서 교수님 여기 자료 지금 이 형태는 지금 여기 넘자고 해서 빠진 겁니다. 이거 중반 정석형이죠. 중반 정석형인데 요 모양에 뛰어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과정 한번 보시면은요. 애써 만들었는데 다시 뛰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석형이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지키면 무사한데 안 지키면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뛰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넘자고 하면 막으면 양곤마가 되니까 이렇게 밀어서요. 봉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해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늘어서요.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제 이렇게 백도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은 침입을 해서 백집을 다 없애고 흑집을 착실하게 만들었어요. 실리로는 아주 좋습니다. 백도 이 한 점 잡아서 그렇게 큰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만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집을 만드는 게 싫어서 이렇게 둔 거예요. 이 수는 정수는 아닙니다. 이 수의 뜻은 여기 집 나는 게 싫어서 회돌이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리면 아주 좋죠. 때리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옥집이 돼서 이거 집이 없어지죠. 곤마가 돼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백이 나가겠죠. 한 번 더 둡니다. 이제 여기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느냐? 나가면 여기 있겠죠? 이으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길 끊으면 흑이 곤란해요. 여길 끊고 나서 이렇게 몰면은 이게 축으로 잡힙니다. 나가는 수가 안 되죠. 이렇게 몰아서 축게요. 이렇게 몰아서 축으로 잡히거든요. 오히려 흑이 엄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 장면인데 백이 여기를 빠졌을 때는 이으면 여기 끊어서 이을 때 이도를 잡을 수 있다. 이 수일기를 하고 이제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축이 안 되면은 백이 다 죽겠지만 지금 축이니까 오히려 흑이 다 죽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흑이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이 돌이 이미 갇혀서 다 잡힌 형태인데 축머리를 발견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요? 네? 어디요?
교수님 얘기한 게 두 개. 예, 돈. 여기요? 예. 여기서 두 번째 두 개. 두 개라고 하셨어? 하나 둘. 정답이에요. 네. 엄청난 묘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죠. 이거 안 끊으면요. 안 끊으면 이렇게 툭 터져 나와서 이 돌이 오히려 그냥 곤마가 돼서 아주 고전입니다. 야, 이 수음이가 뭘까요? 이어야 되겠죠? 이으면 축이 성립이 안 돼요. 이어갖고요. 아까는 축이 훌륭하게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교환 때문에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뒀을 때 나가면서 단수가 되죠.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몰면 그만이에요. 그냥 죽어버리죠. 물론 죽어버리는데 이 교환이 묘수인 게 여기 단수 칠 때 나가면서 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굉장한 묘수죠. 이 수는 책에 잘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형태는 이전에 선웅욱 구단이 오래전입니다. 예선바둑 두는데 딱 이 수를 쓰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웅욱 사원 별명이 손오공 아닙니까? 네, 정말 기발한 수. 네? 손오공이 여의봉 휘두르듯이 기발한 수를.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못 받고요. 받으면 이어서 축이 안 되니까 다 죽어버리죠. 결국은 때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가야 되고요. 여기를 이어서 이쪽도 여기 옥집이고 곤마가 됐는데 양곤마예요. 이 바둑은 백이 졌습니다. 양쪽 막 도망가다 보니까 선욱 싸움이 또 공격을 얼마나 잘합니까? 힘이 세죠? 이 멋진 축머리의 묘수로 이 바둑을 유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수준이 높은 거, 그래서 이제 고급 요리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수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둑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 형태는 더 심오합니다. 이 접전이 붙었는데 이렇게 이제 단수 친 거예요. 단수 친 수는 이으면 그냥 축으로 잡혔죠. 끊어서 그냥 죽었어요. 이게 뭐 나가보나 마나죠. 네, 나가보나 마나죠. 잡혀버립니다. 이 한 점 요속이 잡히면은 흙이 큰일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못 살았어요. 근데 이거 두면 있는데 요거만 갖고 못 살아요. 여기 두면 여기, 여기 두면 여기. 두 집이 날 공간이 없어요.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혀서는 이 돌도 다 죽어버리, 아주 망하는 거죠. 여기서 흙한테 엄청난 묘수가 나오는데요. 이 흙을 살리는 묘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묘수예요. 네. 오늘 중국집 가서 요리를 드세요. 네. 이 수를 볼 수 있으면 기가 막힌 수예요. 이런 일본에서 조치웅무단 바둑에서 나온 형태인데요. 네. 단수 쳐서 통째로 다 잡아서 이 바둑은 내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에 여기를 또 갖다 붙여서요. 네. 이게 수가 있다고 하면은 찾아낼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상대가 이 수를 뒀어요. 이 수 의미는요. 일단 이으면 이거 이어버려요. 네, 수기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는 시원하게 몰 수 있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 교환 때문에 안 되죠, 축이. 이 요속이 뭐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망하는 거죠. 생각하기 힘든 묘수예요. 예. 이광인 선생님 그 배부침의 맥 얘기하시면 떠올릴 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살려준 겁니다. 시원하게 살았죠. 뭐. 예? 다 죽은 게 이 묘소 충머리로 멋지게 살아났어요. 바둑도 흙이 이수로 이긴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오늘 좀 특이한 충머리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서 재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둑의 묘미를 좀 느끼게 해주는데 어떻게 두 개 다 이렇게 장 교수님 이수를 맞추시고 주경 씨는 이수를 맞추고 이수를 안 뒀으면은 이 형태는 영원히 이런 수가 없이 지나가는 거죠. 백이 불계승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축에 대해서 제가 한 3회에 걸쳐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은 평범한 게 좋습니다. 평범한 거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드린 건 충머리 공방, 충머리를 쓰고 충머리에 응수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평범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사실 이수나 이수를 둔 기사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천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재성이 없이는 이런 수를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는 그냥 있다는 걸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여기 호구, 여기도 호구. 아주 탄력 있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 이제 선수니까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는 뭐 백도 부분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를 두고 이거 지켜야죠. 여기 맞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수가 백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뛰는 수가요. 그러니까 바둑 들 때 이런 자리는 대세상의 급소라는 거거든요. 대세상의 급소라는 거는 대관령에서 비가 오면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요.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갑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분수령이라고 하죠. 물이 나누어지는 그런 봉우리다 그런 뜻인데 이런 자리는 바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뒀다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흑이 도망가기 바빠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네, 적진을 향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참 피곤합니다. 네? 우리 형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나는 왜 얘네들 형들이 있는 데로 도망가냐 뭐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한 급소인데 이제는 백은 저 형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고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흑형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아주 피곤하다 이런 얘기죠. 요 자리를 이 정석결과 요 자리를 흑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수는 아주 날카로운 수입니다. 사실 흑이 유리해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석형도 상당히 사실은 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오늘 정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씌우는 수는 많이 두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기어서 나가면 돌이 미리 버티고 있어서 이제 쌈짓 떠서 좋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 붙여보는 수가 좋은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면 나와서 끊는 순간에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게 맞보기라 흙이 이쪽 가서 쌈짓 뜨고 살 필요가 없지.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면은 백은요. 보통 일로 막아요. 막아서 이제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귀의 실리 모양이 집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백도 여기가 다 집 됐어요. 두터워서요. 백이 이렇게 두면 나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백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면은 이 입구자 두신 분은 이 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요. 끊어서 이제 아까처럼 되면은 흙이 대세점을 차지해서 이제 유리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유리한 바둑이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제 특이한 수를 뒀어요. 사실은 이거 어려운 수인데 일로 단수 치고요. 이점 뚫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이 단수 치고 미는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축이 유리해야 둘 수 있는 수예요. 축이 불리하면 못 둡니다. 축이라는 게 어떤 축이냐? 여기를 끊으면 이 돌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죠. 네,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막아서 이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인데 자체로는 이제 수가 없고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수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축이 되나요? 얘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언젠가 이런 수를 본 것 같은데 하고 뒀더니 이게 축이 불리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나가면은 이제 백이 전부 잡혀서 안 됩니다. 이 돌을 못 잡잖아요. 예? 백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에 대한 강의를 한 서너 번, 세 번쯤 했는데 축이 정석에서도 나오고 변의 전투에서도 나오고요. 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축머리를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백이 두는 수는 상당히 어려운 수인데 축이 불리하면 못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두고 나서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좀 받아달라는 거죠. 받을 분이 있을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 돌이 있으면 이제 축에 걸립니다. 네, 안 받겠죠? 네. 제가 가끔 너 받을 거냐고 물어보고 두라고 하는데 네, 안 받고 여기 잡아버렸어요. 백이 망했습니다. 이쪽도 약하고요. 그 대신 이쪽을 공격해서 좀 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흙이 너무 잘 살았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백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흙이 여기서 붙였어요. 붙였을 때 이거 반발하고 싶은데 반발하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 쳐서요. 이렇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 봉쇄가 안 돼서 공격이 안 됩니다. 여기 뚫려버리죠. 붙인 수가 좋았어요. 요거는 너무 좁게 살고요. 붙여서 이렇게 끌어두니까 끊는 수가 있어서 이제 지켜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백이 아주 두터우니까 혹시 이제 수가 날까봐 그러는데 이제 수가 없고요. 보통 사는 데는 648생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2선의 긴 것만 648생이 아니고 이렇게 3선으로 돼 있어도요. 집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도 있어요. 9개 정도. 그러니까 8개면 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9개 정도면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너무 이득을 봐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것은 불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이 이슬로 뒤에 백이 이슬로 남아도 뒤흙이 여기요. 예, 그런 하면 뒤흙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뛰어 들어가면 이 흙이 좀 이거 받아요. 여기 있을 때 얘기시죠?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뭐가 무서우냐면 이 치중하는 수가 무서워요. 치중.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아서요. 아까 이 끝자 정도 했을 때는 이때는 좀 기분이 나빠요. 이때는 이 치중을 하면 중앙으로 못 두죠. 중앙으로 못 둬요. 넘어가잖아요. 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집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요렇게 두면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뭐 잡힐 모양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서 끌어둔 건 아주 잘 뒀어요. 붙여서 끌어두면 뭐 이렇게 나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잡힐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뒀어요. 이 바둑은 이후에 이제 백이 이쪽 약하니까 이제 수습하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손해 본 게 너무 커서 백이 이제 졌습니다. 이 바둑은요. 그래서 이 수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회원분이신데 축이 유리할 때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건 뭐 한 2, 3년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왜 괜히 기억을 해가지고 축이 불리한데 축이 유리할 때는 이 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이 유리할 때는 오늘 정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쉬운 장면에서 이 수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수고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와 끊는데 보통 이렇게 두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이 좋으면은 이 단수를 치고 두는 수가 이런 배경이라면요. 상당히 흑한테도 괴롭습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지금 못 잡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나가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단수라. 요거를 먼저 치고 이렇게 선수를 한 다음에 빠지면 그때는 축으로 몰아서 이 축이 성립되면 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사실 이 배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수입니다. 요 요속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어떻게 수습하는 수를 연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축이 유리할 때는 이런 수도 하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조금밖에 안 밀려와요. 쏙쏙 들어오는 걸 감동의 물결이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저 이쪽 부분에서 약간 밀려오고 교수님 쪽에서 좀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설명 드렸고요. 좀 빨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두 번째 모양은 공격과 수습인데 이창호 사범이 최명훈 사범하고 돈바둑. 여기 흑세가 이제 이렇게 크니까 이제 이 정도 삭감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대 모양을 삭감할 때는 상대편 수비하는 최종 라인 정도만 들어가면 좋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전에 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승부할 수 있는데 조금 답답해요. 탈출하기가 좀 답답합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이제 보통이고요. 지켜주면 이 정도 실리는 이제 허락하고 백도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키기는 싫어요. 지키면 여기 또 있는 게 선수입니다. 껴붙이는 맛이 고약해요. 지키면은 좀 억울하죠.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프로들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탈출하는 수를 두는 게 보통인데 이청사범이 여기를 뒀어요. 이 수는 뭔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죠? 강력한 반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고 젖혔어요. 역시 이 눈목자 행만은 엷어서 끊겨버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축이 되느냐인데 축이 안 되죠. 백이 위기인데 이창호 사업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타결을 합니다. 어디 뒀을까요? 이게 어디 심을게요. 예. 고수시라 뭐 멋진 수예요. 껴붙이면 이게 축머리예요. 보통 이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축에 걸려요. 이렇게요. 참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즐겁습니다. 이런 거 한번 실전에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요돌이 절묘하게 있어서요. 이게 딱 잡혀버려요. 요돌이 중요한 자리에 있죠. 그 수를 보고 이창호 사원도 껴붙였습니다. 이 수를 생각하면 이창호 사원하고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일로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했는데 이제 단수치고 늘어서 여기를 좀 부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저기 크게 들어가서요. 그거는 백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다음 수가 이제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이제 좋은 수인데요. 다음에 여기를 젖혔어요. 젖히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축이 돼요. 네? 이런데 끊으면 요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천하의 요속이라 죽으면 안 돼요. 이것도 축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그게 잡히잖아요. 축을 둘러싼 그 서로 수일기가 상당한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A씨 그러고서 A씨라고 안 했겠죠. 그거 자칫 하면 욕됩니다. 근데 여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결을 했어요. 기가 막힌 타결을 했어요. 이렇게요. 시원하게 넘어가서 흙집 다 깨고 백집 생기고요. 이 바둑은 흙이 이길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사원 타계에 이 껴붙이는 수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지만 이 바둑을 둔 최명훈 사원도 이 수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받으면 축에 걸리니까요, 뭔가. 아주 멋지게 타결했는데 이창호 사원이 끝내기가 이제 강하다고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수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긴 조은영 구단하고 옛날에 도전기를 해서 타이틀 11개를 전부 뺏어왔잖아요. 그게 반집에 넘어간 거예요, 반집이요. 중반 전투력은 조은영 구단이 아주 막강합니다. 별명이 전신 아닙니까? 전투의 신. 그런 별명이 있어요. 전신을 상대로 결정타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잘 두다가 나중에 끝내기에서 실수하면 반집 이기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반집으로 타이틀이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 조은영 구단이 훌륭한 게 국내 기전은 다 뺏겼는데 세계 기전 가서 우승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요. 재미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보면요. 어쨌든 이 바둑은 요 엷은 행마를 해서 끊어봤는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축머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멋진 바둑이 되죠. 아까 보신 기본은 축머리를 모르고도 가지고 망한 바둑이고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세 번째 바둑은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본인방전에서 둔 바둑인데요. 흙이 중앙을 밀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중앙이 이제 상당히 두터운데
이렇게 둔 겁니다. 중앙을 젖혔더니 같이 젖히고요. 2단 젖힘을 했어요. 중앙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약하니까 여기 단점을 이제 지켰는데,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 치고 여기를 두면은 흙도 좋은데 밀었어요. 밀었을 때 이제 두 점머리 아파서 이렇게 늘면은 백은 이렇게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이 상당히 두텁죠. 큰 집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쪽 별로 많이 못 나오고요.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흙이 3개의 집이 있지만 이렇게 큰 집이 되면 이거 전부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맥없이 죽으니까 조치훈 구단이 밀었어요. 미는 거는 선수입니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젖혀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요 교환이 없으면은 이렇게 맥없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하나 해두자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백을 잡은 왕명한 구단이 이렇게 밀었는데 앞만 생각해봐도 이거 잡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늘었어요. 이 바둑은 이틀 두는 바둑입니다. 본인방 도전기인데 제한 시간이 9시간이에요. 첫날은 5시에 봉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데, 제한 시간이 9시간인데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죠. 근데 아무래도 수가 안 보여.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늘었어요. 이제는 흙이 수가 안 되면 이 바둑 그냥 집니다. 여기도 좀 큰일이에요. 이쪽도 공격당하면 이 돌도 좀 큰일입니다. 여기서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니까 왕명한 구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바둑 도전기 역사상 아주 신기한 그런 바둑이에요. 지금 한 73수인가 그래요. 이틀 동안 두는 바둑인데 왜 돌을 던졌을까요? 이 석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령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하는 건 뭐 때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쳐요. 요거 때릴 뿐은 없죠. 이거 때리면 큰일 나죠. 촉촉수라.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와서 안 됩니다. 장문 씌워도 때리면 그만이에요. 왜? 포위가 안 되죠. 그런데 다음 수를 보시죠. 이렇게 몰아요. 나가면 단수 칩니다. 이게 뭘까요? 축이 될까요? 백돌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 축이라는 게 이제 측머리 이렇게 양쪽 선 가서 보는 거 아닙니까? 다 부딪히는데 어떻게 축이 될까요? 네, 축이 됩니다. 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보통은 안 되는 거죠. 백돌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쳤어요. 이어야죠. 그러면은 여기로 또 쳐요.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두고요. 이렇게 밀고 나가서요. 이게 지금 일로 몰다가 일로 회돌이가 돼서 더 안 나가봐도 되겠죠. 일로 막 몰아서 부딪혀서 안 될 줄 알았더니 일로 다시 몰아서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축을 몰아 나갔는데요. 제가 사고 나는 현장을 잘 보여드리려고 좀 느린 그림으로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요.
이 장면을 착각한 겁니다. 여기서 단수가 돼서 돌들이 절묘하게 놓여 있어요.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수 친 순간 백이 돌을 던진 것은 단수 친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수는 보통 치면 악수거든요. 근데 악수를 단수 쳤을 때는 보니까 이게 축이거든요. 착각을 하면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돌들이 많아서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정상급 기사인데도.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아마추어분들은 가끔 바둑두다 뭐 단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인류 기사들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네, 왕명구단으로서는 진짜 가슴 아파 일생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한 판이에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3대 기전에 하나인데 본인방전에 도전자가 돼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타이틀을 뺏지 못했죠. 조치훈 구단이 본인방전을 10기 연속 우승했어요. 10연속 우승하는 길목에서 이런 해프닝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기에 대해서 좀 진기한 형태에 설명드렸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백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몰라 뵀네요.